안녕하세요. 오늘의 로엔피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장승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고소를 할 땐 올바른 고소장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B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A는 B를 상대로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몇 달 뒤 A씨는 무고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A는 그 대여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라면서 이제 B를 고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을 하지 않았고 또 본인이 주장하는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B는 자기가 받은 돈이 대여가 아니고 투자였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B는 평소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제3자가 봤을 때 그 자기가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대여 사기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결국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B를 믿고 돈을 건네준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증거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데 절대로 투자가 아니었다, 대여금이었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무고죄 발생 건수가 지난 5년간 32%나 증가했습니다. 무고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네, 그 형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 이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국가 심판 기능의 어떤 적정한 행사 또는 피무고자의 법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사례를 보면 A씨가 금전 성격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은 뒤 고소장을 제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작성이 올바른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실제로 형사사건의 반 이상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기죄의 경우에는 특히 고소장 작성할 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그 경계에 놓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억울하다고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무조건 고소인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도 이런 요건에 맞게 작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로엔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